특히 한국이 되게 나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전 그 문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대야지 들리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한국 스타트업이 피칭을 해서 나대야지 펀드레이징을 받고 뭘 하는데 본인이 개인 PR도 잘 못하고 회사 PR도 못하면 세일즈도 못하고 또 외화도 못 벌어오겠죠. 그것처럼 회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높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자기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남이 뭐를 했고 얘가 한 게 10가지 이런 거 기억 못해요.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노이즈를 뚫고 나라는 사람을 동료들이든 상사들에게 나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나를 설명하는 훅이 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라입니다. 최근에 돌싱글즈 4 미국 편에서 출연을 해서 그거를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 본캐, 제 본업은 프로덕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전 세계 런칭을 했을 때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4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디지털 마케팅 담당을 했었고 메타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릴스, 라이브, 팟캐스트 이런 제품에 대해서 프로덕트 마케팅을 했었고요. 현재 직업은 틱톡에서 글로벌 헤드 오브 프로덕트 마케팅 광고주들이 광고 소재를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쪽에서 프로덕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 4살 반의 아이 잭슨, 태호가 있어요. 이제 같이 살고 있고요. 싱글맘이 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아이는 메타에 다닐 때 출산휴가 사용해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아시안 여자로서 싱글맘으로서 제가 잘 해온 게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뭐 항상 좋았던 건 아니겠죠.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팁 같은 것도 공유를 하고 회사 생활 조금 더 해본 언니가 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1 끝나고 자퇴를 하고 1월 달에 미국에 왔는데 에이전시 통해서 되게 싸게 간 건데 작은 도시로 교환학생으로 갔어요. 이태리계 백인 가족에 있었고 10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30이에요. 20살에 애를 낳은 거면 되게 어릴 때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고 되게 재미있는 엄마였고 친언니처럼 되게 잘해주셨어요. TMI인가 막 탐폰 쓰는 거 아니면 남자들한테 말하는 법 이런 거 알려주시고 학업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한국에서 제가 수원에서는 일반 인문계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밤 12시까지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자고 일어나서 8시인가 그때 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빡세게 하다가 미국 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한국은 되게 문제를 꼬아서 내잖아요. 안 그러면 다 너무 100점 맞으니까. 근데 미국은 너무 숙제랑 시험이랑 비슷한데 이걸 100점을 못 맞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잘 다녔었고 이제 대학을 UC 버클리에 입학을 해서 정치와 경제를 복수 전공하고 그 근처에서 비디오 광고하는 플랫폼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넷플릭스로 꽤 많이 갔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많이 봤어요. 2014년 당시는 한국도 넷플릭스를 모를 때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셨고 근데 미국 안에서는 되게 핫한 회사였고 그때 넷플릭스가 땡 중에서 직원 한 명당 프로핏이 최고인 회사였어요. 어떤 직장 동료랑 술을 먹다가 그 친구가 너 넷플릭스 컬처 되게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온라인에 넷플릭스 컬처 자료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린 가족이 아니라 스포츠 팀이다. 모두가 자기 포지션에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 연봉을 받고 우리 팀에 있는 거다.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대신 우리는 최고들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거기서 오는 재미와 배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큰 복지라고 생각하는 회사고 저도 한번 진행을 해봤죠. 그리고 제가 잘 하려면 인터뷰를 잘해야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기회고 오히려 다른 데를 지원을 갑자기 열심히 막 했어요. 사실 넷플릭스 인터뷰 하러 간 날 아침에는 다른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너무 잘한 거예요. 부사장이셨던 분이 다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냐. Everybody loves you. What do you need?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뿜뿜한 느낌에서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저한테 약간 투궁대던 저보다 한 레벨 높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매니저랑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들었어요. 그 친구도 지원을 했었는데 안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경력 많은데 왜 나를 뽑았냐 이러니까 그 친구는 딱 봐도 모르는 게 티가 나는데 아는 척 하려고 둘러대는 게 너무 눈에 보였대요. 근데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모르는 거는 안 해본 거는 그렇다고 말을 하고 안 해봤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를
멘토를 찾아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높게 샀다 그랬거든요. 사실상 연애도 그렇고 처음부터 패를 다 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싱글맘인데 내가 그걸 속이고 남자를 만났는데 아이가 있지만 그래도 얘가 좋으니까 만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 좋은데 아이도 잘 키우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섹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인터뷰 대답하는 것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크레디블 하거든요. 업무에서 어떨지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기회잖아요. 얘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안다고 하면 아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16년 1월 달에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가능합니다. 저희 리테이스팅스가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코리아 런칭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때 갔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어떤 남자 기자분이셨는데 넷플릭스 폰트가 너무 구린데 개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랬거든요. 정말 구린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데서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근데 그 통역사님이 less than ideal 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어 폰트를 담당하는 한국인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랬거든요. 코리안 UI 보셨냐고 어떻게 해요 막 이랬어요 다들. 현재 시청 중인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마 이런 식으로 그 UI에 들어가는 폰트가 있잖아요. 막 궁서체 들어간 것도 있었고 그런 게 특히 한국은 디자인에 대한 되게 민감한 나라인데 제가 폰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별로여서 제가 어떻게든 하려고 그런 거를 제가 증거를 좀 모았어요. 구글 닥에다가 길게. 나중에 다 끝나고 바 같은 데서 술자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말을 했죠. 리테이싱지 CEO 분한테 기자가 shit이라 그랬다. less than ideal이 아니라 이거 되게 심각하다 말을 했어요. 그동안 모은 게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좀 높으신 분들 몇 번 태그를 하니까 밑에 사람 쭉쭉쭉 태그를 하면서 뭐 이 섹션은 이 팀에 가고 저 섹션은 이 팀에 가고 쭉쭉쭉 일이 됐었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이 있거나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하는 게 내가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물꼬가 터서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편하게 하는 걸 많이 봤다. 그런 질문 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저를 일을 잘하는 사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할 줄 아는 사람, 조리 있게 듣는 사람한테 쏙쏙 들어오게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지 잘 정리를 해서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내 PR보다 회사에게 좋으니까 한다는 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을 런칭하려고 넷플릭스에 조인한 게 아니라 원래 넷플릭스에 다녔던 사람이고 한국인일 뿐인 거지 한국어 뭐 폰트 담당도 아니었죠. 그치만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봤을 때 쟤 왜 이렇게 나대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이거 회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너네가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까 내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피력을 하면 결국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제가 되게 용기 있게 말했었어. 특히 한국이 되게 나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전 그 문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대야지 들리죠.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 너가 이 테이블에서 싫어하는 제가 너가 생각한 걸 말했을 때 얼마나 빡칠지 상상을 해보라. 용기를 가지고 빨리 말을 하세요. 일을 웬만큼 잘 하는데 계속 고만고만한 레벨에 있는 사람과 빡 올라가는 사람의 차이는 그 말 잘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고 성과평가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조용히 일만 잘해선 올라갈 수 없다. 제가 2016년에 메타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매니징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매니징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가장 많을 때는 10명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매니징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것은 사람마다 커리어에서 원하는 게 다르고 그 니즈를 잘 긁어줄 수 있는 매니저가 매니징을 잘하는 거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최고에 가고 싶어서 되게 아등바등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은 나에게 돈을 버는 수단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일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렇지만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친구를 보고 되게 많이 배웠어요. 우리 팀이 있는데 다 C레벨 되고 싶어 하면 솔직히 팀을 어떻게 운영해요? 그래서 정말 의욕적이고 일 많이 해서 번아웃 와도 상관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은 친구한테는 어려운 거를 계속 주는 거고 나는 워라밸이 중요해. 롱 위켄드 때 아이슬란드 갔다 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약간 쉽고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승진을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행복하게 있는
있는 친구들도 필요해요. 팀원들한테 뭘 어사인 할 때도 너 이거 해 이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캐치를 잘해서 프로젝트를 주는 이유를 말해요. 이 프로젝트는 이런 스킬이 되게 필요하고 아니면 너랑 같이 하는 이 사람이 그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너가 배울 점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넣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면 그 친구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거고 업무적인 효과도 더 좋을 거고 서로한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유색인종으로서 올라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메타만 봐도 높은 여자들 거의 다 백인이거든요. 제가 일해본 아시안 여자들 일 잘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디렉터에 못 올라가면 솔직히 회사로서 되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다들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동양인들 되게 자기 자랑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너무 겸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과대 포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으면 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매니저도 그렇고 회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높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자기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남이 뭐를 했고 얘가 한 게 10가지 이런 거 기억 못해요. 광고도 태그라인 하나로 기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노이즈를 뚫고 나라는 사람을 동료들이든 상사들에게 나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설명하는 훅이 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그게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스킬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원하고 내가 셀링을 잘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 집어서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시간 활용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모든 걸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많이 해요. 저는 진짜 애기 양말이랑 팬티 안 개거든요. 그 개는 시간이 아까워요. 굳이 갤 필요가 없거든요. 양말도 똑같은 색깔을 팩을 사요. 그거 짝 맞추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굳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시간을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나도 쉽고 주변에 나랑 스케줄 하는 사람들 쉬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요일 밤마다 아이가 아빠랑 있는 밤인데 그때 제가 이제 아시아와 미팅이 있을 때 다 몰아서 하고 저는 커리어 챗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도움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줌콜을 하고 있기엔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출퇴근을 거의 1시간 걸려서 해야 돼요. 일주일에 5번씩 회사를 가야 돼서 차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통화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오히려 내가 싱글맘이지만 더 잘한다. 전 정말 이걸 믿어요. 바쁜 사람한테 일을 주는 게 처리가 더 빨라요. Give work to the busy person? 솔직히 관성이란 게 있어서 지금은 그런 거 한지 진짜 오래됐지만 왜 막 주말에 막 그냥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뭐 하나만 하기도 나 쿠팡에서 기모 양말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바쁘면 그냥 가다가 택시에서도 이것저것 일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바쁜 사람한테 하나 더 얹히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 봐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짜증나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겠지. 괜히 애 있으니까 이런 프로젝트 주지 말자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기업 문화고 그래서 뭐 애 엄마가 돼서 더 못하고 이런 걸 솔직히 한국은 되게 크잖아요. 한국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애 엄마가 역량을 펼치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잘 나가는 여자들 보면은 거의 결혼이든 애를 안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눈에서 보이는 게 있어야 나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할 텐데 주변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웃긴 얘기지만 제가 여기까지 쌓아온 게 있고 지금 좀 인지도가 생겼고 건강한 관종이라고 건관종이 되고 계속 잘하고 싶은 이유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금수저도 아니고 유학도 늦게 온 편이고 학비 벌으려고 되게 과외도 엄청 많이 하고 정말 아등바등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나는 한국에 있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나는 뭐 애엄마고 그러니까 도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요. 돌싱글즈 나가게 된 이유도 이렇게 겉으로 세 보이지만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 힘든 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거를 잘 레버리지를 해서 돌싱글즈에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힘든 게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도 컸던 것 같아요.